어? 뭐해? 아니야. 뭐가? 봐봐 뭐? 뭐야 아니야. 핫한 최신 제품은 가전주부와 함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전주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제가 요거 언박싱 해드렸던 요 레노버 요가 슬림 7i 카본 리뷰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가는 이전에도 있었던 라인업인데 카본이 처음 들어갔어요. 노트북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싱크패드 X1 카본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슈퍼카에도 쓰이고 고급 소재인 카본. 무게는 낮추고 내구성은 좀 올리는 그런 소재거든요. 얇고 엄청 가벼운 게 장점인 노트북이고요. USB-A 포트가 없고요. LTE 안 되고요. 확장성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장점이 지금 엄청 많아요. 제가 사용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여기에만 좀 들어가 있는 특별한 기능들 하나하나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요가 하면 예전에는 이제 2-in-1 제품으로 나왔었는데 이거는 그냥 클램쉘 타입의 노트북이에요. 근데 이렇게 딱 180도까지 이렇게 펼쳐집니다. 이게 LG 그램을 잡겠다고 나온 애거든요. 무게는 966g이고요. 1.5cm가 좀 안 되거든요, 이게. 되게 얇고 정말 이게 가볍습니다. 이 소재가 카본이에요. 그리고 이 흰색 노트북 같은 경우가 사실 좀 오래 쓰다 보면은 변색이 되는 거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3중 마감 소재를 고열 처리하고 페인팅을 하는 등 총 9시간의 특수 공정을 통해서 생산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뭐 한 2주 정도 사용을 한 것 같은데 2주만으로 사실 좀 변색 여부를 체크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렇게 한 손으로 열리고요. 여는 즉시 플립 투 부트라고 해가지고 바로 부팅이 됩니다. 이렇게 여는 즉시 IR 카메라가 나를 인식해가지고 잠금이 풀리기 때문에 이렇게 열어서 지문 인식하고 그거보다도 훨씬 더 부팅이 빠른 거예요.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사실은 이 화면비예요. 화면비가 16대 10입니다. 이 16대 10인 게 뭐가 이렇게 좋을까라고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영화를 볼 때 자막을 좀 밑으로 내려가지고 볼 수도 있고요. 문서를 볼 때 확실히 A4를 딱 보기에 좋은 사이즈예요. 그리고 뭐 웹서핑이나 이런 거 하실 때도 이 한 화면에 담기는 정보량 같은 게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크롤을 하는 수고가 조금 덜어지죠. 큰 화면, 큰 노트북을 쓰다 보니까 한 13인치 정도 되는 거는 약간은 답답했거든요. 12.9인치여도 아이패드 같은 게 이 화면비가 저는 더 좋았어요. 근데 얘는 16대 10이라서 그런지 화면이 작아서 느껴지는 그 답답함이 좀 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써보니까 이 16대 10 화면비가 괜찮더라고요. 해상도는 QHD 플러스고요. 227ppi입니다. 밝기는 300니트 그리고 100% sRGB를 지원합니다. 스크린 투 바디 비율이 91%예요. TUV 라인랜드 인증을 받았습니다. 다만 터치는 되지 않습니다. 4K가 아니라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뭐 13인치, 14인치 이 정도에서 4K가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4K로 하면 아무래도 뭐 배터리라든지 이런 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 오히려 이 QHD 플러스인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면서도 이 안티글레어 패널이에요. 그래서 반사가 좀 적고요. 확실히 눈이 편하네요. 그러니까 청색광을 좀 잡아두는 느낌이에요. 요즘 되게 저렴한 노트북들도 엄청 잘 나오잖아요. 저렴한 노트북을 봤을 때와 이걸 봤을 때 눈의 편안함이 좀 저는 확실히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포트를 보면 왼쪽에 썬더볼트 4 포트가 2개 있고요. 오른쪽에 USB 3.2 타입C 포트 1개, 오디오 콤보 잭 하나가 있습니다. USB-C 타입의 어댑터도 들어있는데요. 어댑터도 되게 작고 무게가 가볍습니다. 썬더볼트 4를 이용하면 eGPU 사용이 가능하고요. 외장 그래픽 연결하고 이것도 모니터에 이제 동시에 연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아무래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치, 범위가 좀 넓어진다는 느낌인데 여기에 인텔 CPU가 들어가요. 이 썬더볼트는 뭐 추후에는 어떻게 뭐 다른 CPU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인텔 CPU가 가지는 되게 강력한 장점 중에 하나죠. 다만 아쉬운 거는 USB-A 포트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좀 허브 하나 정도는 연결을 해서 쓰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가격은 사양에 따라서 한 100만 원대에서 150만 원대까지 이렇게 좀 선택지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150만 원 정도 하는 그 사양의 모델이에요. 밀리터리 테스트 9개 부분을 통과를 했습니다. 제가 또 써보면서 느끼는 게 배터리가 진짜 오래가요. 이게 배터리가 50W시 배터리가 탑재가 돼 있어요. 사실 더 이제 큰 게 들어가는 모델들도 많기 때문에 배터리 시간 좀 짧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제 사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배터리 그냥 이거 한번 가지고 나갈 때 어댑터 따로 안 가지고 나가도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왼쪽은 썬더볼트 포트고 오른쪽은 썬더볼트 포트가 아닌데도 이렇게 충전이 양쪽에서 다 돼요. 15분 동안 충전을 해보겠습니다. 15분이 지났는데요. 아까 11%에서 27%까지 16% 더 충전이 됐습니다.
사소한 데서 좀 프리미엄이라고 느꼈던 건데 키감이 좋고 키보드가 되게 조용해요. 이게 제가 되게 조용하다고 생각하고 평소에 이제 대탑에 연결해서 쓰는 키보드가 이건데 너무 가벼워가지고 흔들흔들하지 않고 딱 눌렀을 때 이 밑에가 고무돔이 잘 되어 있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그런 키보드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랑 약간 느낌이 비슷했어요. 이게 키스트로크가 분명히 좀 낮거든요. 근데도 느낌이 되게 나쁘지 않아요. 타자의 느낌이. 이게 제가 써본 좀 얇은 노트북 있죠. 그런 것 중에서는 키감이 탑3 안에 들어요. 이게 아무리 노트북의 외관이 깔끔하고 뭐 고급스럽고 키보드가 좋고 그리고 패널이 좋고 이렇게 해도 사실 뭐 재즈는 소리가 나거나 스피커가 조금 안 좋다 이런 느낌이 들면 또 고급감이 좀 떨어지는데 그 부분도 저는 좀 마음에 들었는데요. 안 된다. 얘가 더 좋다. 아이패드 프로엔 안 되네요. 근데 이 음질 자체는 되게 부드럽고 막 깨지고 이런 소리, 막 좀 저렴한 소리가 아니어가지고 괜찮았습니다. 돌비 애트모스 지원돼요. 그리고 여기에 좀 신기한 기능들이 들어가요. 오바. 비밀이야. 화면이 가려졌네? 비밀이야. 제가 화면을 보고 있는데 제 뒤로 다른 눈이 감지가 되면 화면이 뿌옇게 처리가 됩니다. 외부에서 작업을 하거나 사무실 안에서도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좋은 기능이죠. 작업을 하다가 제가 자리를 뜨면 또 자동으로 화면이 잠기거나 뿌옇게 처리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하고 있는데 내가 고개를 이렇게 다른 데 쳐다보면 꺼진다? 눈을 인식해서 제가 화면을 보지 않고 있을 때는 이렇게 화면이 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신기하죠? 화면을 보다가 너무 화면 가까이 가면 거북목이 되잖아요. 거북목 되지 말라고 이렇게 알림을 또 따로 주기도 합니다. 요즘 화상회의 같은 걸 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웹캠도 어떻게 나오나 한번 봤는데 웹캠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았어요. 11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델은 i7이 들어간 모델입니다. 4코어 8스레드예요. 그리고 이게 인텔 이보 플랫폼 인증을 받은 제품인데요. 성능, 반응성, 배터리 수명 등등 소비자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인증이에요. 시네벤치 R23을 이용해서 벤치 테스트를 해봤는데 싱글은 1260점, 멀티는 2962점이 나왔습니다. CPUG 프로그램도 돌려봤는데요. 싱글이 569점, 멀티가 2765점이 나왔습니다. 인텔 아이리스 Xe 그래픽이 탑재가 됐습니다. 3D 마크에서 타임스파이 돌려봤는데요. 1636점이 나왔어요. 파스 스코어는 4520이 나왔습니다. 테스트를 했을 때는 점수가 잘 나온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정말 테스트일 뿐이고 실제로 사용을 했을 때 어떨지 게임을 한번 돌려봤어요. 이 노트북이 배틀그라운드용 노트북은 절대 아니에요. 테스트를 위한 건데 어쨌든 최고 성능 모드일 때는 37프레임이 나왔습니다. 썬더볼트 4 포트에 eGPU 연결해서 테스트를 다시 해봤어요. 확실히 eGPU를 연결하니까 스코어가 잘 나오더라고요. 타임스파이는 5038점까지 올라갔고요. 파이어 스트라이크도 돌려봤는데 13369점이 나왔습니다. 게임을 돌리고 나서 가장 좀 뜨겁다고 느낄 때 열을 재봤는데 사실 열화상 카메라로는 한 46도까지 정도밖에 안 올라가더라고요. 하드웨어 모니터로 실제 CPU의 온도를 재봤습니다. 89도까지 올라갔는데요. 이게 슬림 노트북이라 그런지 팬이 정말 열심히 돌더라고요. 팬이 열심히 돌 때 소음이 이 정도입니다. 사용한 중에 지금 가장 시끄러운 순간이거든요. 게임을 하시려면 썬더볼트 4 포트에다가 eGPU를 연결해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작고 가벼운 노트북을 원하지만 집에서는 게임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하다가 실수로 제품을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혹시 고장난 게 없나 하고 열어보게 됐는데요. 내부가 깔끔하고 만듦새가 참 좋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심하게 떨어뜨렸는데도 사실 모서리에 살짝 흠집만 나고 딱히 부서진 부분이 없어서 왠지 밀리터리 테스트 되게 믿을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건 정말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레노버가 세계 판매 1위 기업이에요. 레노버 뭐 제품 잘 만들고 가성비 좋고 이런 걸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사실 좀 이 빌런은 AS였습니다. 워낙 이 AS 좋은 브랜드들이 있는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이 AS에 대한 불만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이악 물고 완전 바꾸겠다고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워런티 3년이에요. 그리고 이지케어라는 건 1년을 해주는데 이 이지케어가 뭐냐면 AS 센터에 갈 필요 없어요. 전화하면 퀵으로 이거 찾아가서 고쳐서 다시 배송해 주는 걸 1년을 해줍니다.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의 AS가 이제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뭐 AS 센터를 만들어도 그거 좀 커버가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머리를 썼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뭐 노트북이라든지 기계를 살 때 AS가 되게 좋으면 가격이 조금 더 붙어 있는 것 같아도 그래 AS 값 미리 냈다고 생각하고 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가격은 그냥 원래 레노버의 가격, 근데 AS는 이제 확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이 말을 탁 쳤습니다. 많이 팔려고 작정을 했구나. 그리고 워런티 같은 경우도 보통은 노트북이 1년 워런티, 그리고 뭐 메인보드는 2년까지 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전체 워런티가 3년이에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진짜 두 손 들고 환영할 일이잖아요. 전 처음에 얘가 그냥 예쁘고 가벼운 노트북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뭐 키감이라든지 아니면 뭐 변색을 방지했다든지 사소한 부분에서도 좀 고급감을 많이 느꼈고, 무엇보다 제가 되게 좋았던 거는 화면인데 16대 10인 것, 그리고 안티글레어 패널 때문에 굉장히 눈이 편하다는 게 엄청나게 편했습니다. 성능이라든지 다른 기능들도 사실은 흠잡을 게 그렇게 많지가 않은 노트북이었어요. 저는 이 제품을 지금 앞으로 계속 가지고 사용을 할 거고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뭐 몇 개월 뒤에라도 뭐 장기 사용 리뷰라도 좀 제가 남겨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